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조지아 포메이션은 4-3-1-2며 굴리아슈빌리는 빠른 발과 폭발적인 침투를 무기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유형이다. 퀼리탈리아는 이선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플레이에 능하고 순간적인 전환 속도도 위협적이다. 로브자니제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수비 지원과 볼 배급을 담당하며 후방 빌드업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조지아는 전체적으로 빠른 공격 전환과 뒷공간 침투 패턴을 자주 활용해 발이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불가리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니콜로프는 중원에서 압박과 수비 지원을 맡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기복이 있다. 페트코프는 측면에서 빠른 발을 살려 공격에 가담하나 수비 가담이 약해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크라이프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경합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불가리아는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기동력이 떨어지며 박스 안 커버 범위가 좁아 순간적인 침투와 빠른 공격 전환에 취약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조지아의 스피드와 불가리아 수비 라인의 기동력 부족이 맞부딪히는 구도다. 조지아는 굴리아슈빌리의 폭발적인 침투를 중심으로 상대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으며 퀼리탈리아의 연계 플레이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불가리아는 니콜로프와 크라이프가 수비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순간 스피드가 떨어지는 센터백 조합은 조지아 공격진을 제어하기 어렵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침투 위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조지아가 주도권을 줄 확률이 크다. 결국 경기의 키는 속도 차이이며 이는 곧 조지아 쪽으로 흐름을 이끌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조지아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 트라이코브스키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로 골 결정력과 순간적인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 알리오스키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무브먼트를 통해 중앙 공간을 공략하며 트라이코브스키와의 연계로 위협적인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낸다. 바르디는 중원에서 킥 정확도를 앞세워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 루트를 열어주는 핵심 자원이다. 북마케도니아는 전체적으로 좌우 윙백과 중앙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인사이드 침투 패턴에서 강점을 보인다. 리히텐슈타인 루케 노타루는 전방에서 성실한 압박을 가하지만 결정력과 제공권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세글람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나 압박이 강해질 경우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쉽게 공을 잃는다. 하슬러는 활동량은 많지만 세밀한 전개 능력이 떨어져 공격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리히텐슈타인은 3, 5, 이 전형을 유지하며 수비 숫자를 늘리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공간 통제가 허술해 강팀의 인사이드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알리오스키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은 리히텐슈타인의 수비 블록을 깨뜨릴 핵심 루트다. 트라이코브스키가 이를 연계해 마무리할 수 있고 바르디의 세트피스 킥까지 더해지면 다양한 득점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다. 반면 리히텐슈타인은 전술적 짜임새와 개인 기량 모두에서 밀려 쓰리백이 파이널 서드에서 균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흐름은 북마케도니아의 인사이드 패턴과 공격 디테일에 의해 완전히 기울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북마케도니아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파울라우스카스는 전방에서 버티는 힘은 있으나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 능력이 떨어진다. 돌즈니코프는 이선에서 공격 전환을 시도하지만 템포를 살리지 못해 역습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브라시카스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나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후방으로 물러서며 위협적인 장면이 줄어든다. 리투아니아는 기본적인 포백 구조에서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수비 전환이 늦어 상대 침투를 막아내기 힘든 전술적 약점을 안고 있다. 네덜란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저스틴 클루이베르트는 좌측에서 빠른 돌파와 마무리 슈팅으로 상대 박스를 위협한다. 각부는 강력한 피니싱과 공간 활용 능력을 지녀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며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프랭키 드용은 메잘라 형태로 중앙에서 측면 공간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며 전방 공격수에게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공급한다. 네덜란드는 전방 압박과 빌드업 전환이 매끄러워 상대가 간격을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 치명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원 장악과 공격 효율성에서 네덜란드가 압도할 수 있는 구도다. 프랭키 데용의 메잘라 무브먼트가 살아나는 순간 클루이베르트와 각포가 동시에 파괴력을 발휘하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완성한다. 리투아니아는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압박 대응에서 취약한 모습을 반복해왔고 네덜란드의 빠른 전환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지면 네덜란드의 압박 강도와 침투 빈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하는 네덜란드가 수월하게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투아니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 포메이션은 5-3-2이며 로드리게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으로 공격 기점을 만들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시나니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상대 압박의 시도 자체가 무뎌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바이루는 중원에서 수비적 커버와 빌드업 지원을 병행하나 빠른 템포의 전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룩셈부르크는 포백과 미드필드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박스 주변에서 마크가 흔들리며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많다. 특히 박스투박스 전개를 사용하는 팀들에게는 대응력이 부족해 뒷공간 노출이 잦은 약점을 보여왔다. 슬로바키아. 포메이션은 3-4-3이며 보제닉은 피지컬을 활용해 박스 안에서 버티며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을 발휘한다. 투프타는 빠른 침투와 연계 능력으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며 전방 압박에도 기여한다. 슈란츠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형태로 후방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결정적인 순간 전방으로 스며드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슬로바키아는 세밀한 전개와 후반 교체 카드 활용이 돋보이는 팀으로 교체 자원들이 투입되는 시점마다 경기 흐름을 뒤집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특히 중앙 장악력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전술적 상성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후반 교체 전략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슬로바키아는 슈란츠가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중원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보제닉과 투프타가 이를 마무리하는 전술 구조를 보여줄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버티려 하겠지만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지며 슬로바키아의 압박과 침투를 견디기 어렵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슬로바키아 벤치의 교체 카드 활용이 돋보일 수밖에 없고 경기 템포 차이를 더욱 벌려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가 겹치면 룩셈부르크 수비 라인은 흔들리고 슬로바키아가 결정적인 기회를 완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전술적 디테일과 완성도에서 앞서는 슬로바키아가 승리를 가져갈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룩셈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피용테크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이 있지만 최근 골 감각이 둔화돼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스비데르스키는 활동량과 연계 능력으로 공격 전개에 기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파괴력이 부족하다. 스지만스키는 중원에서 패스와 전환 능력을 보여주지만 전방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임팩트는 제한적이다. 폴란드는 3-5-2 전형을 활용해 측면과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지만 박스 안에서 확실한 마무리 루트가 부재하다. 핀란드. 포후얀팔로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에 나서지만 득점력은 예전만 못한 흐름이다. 옌센은 이선에서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공격의 창의성이나 변주가 부족하다. 앤트맨은 빠른 침투와 활동량으로 위협을 주지만 팀 전술이 단조로워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는 3-5-1-1 전형 속에서 수비 안정은 유지되지만 공격 전개에서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플래너가 막히면 대체 전술을 꺼내기 어려운 구조다. 폴란드는 박스 근처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핀란드는 단조로운 전개로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다. 결국 서로의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히고 공방전은 허공을 맴돌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확실한 골게터 부재와 창의적 전술 부족으로 인해 득점 기대치는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한 전개 속에 득점보다는 무득점 양상이 짙어지는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벨기에. 포메이션은 4-2-3-1이며 루카쿠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언제든 골망을 흔들 수 있다. 트로사르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커트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카드다. 데 브라이너는 정교한 킥 능력과 전진 패스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으로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다. 벨기에는 라인을 높여 압박을 가하며 상대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파이널 서드를 점유할 가능성이 크다. 카자흐스탄. 포메이션은 5-4-1이며 사모로도프는 전방에서 고립된 채 기회를 노리지만 지원이 부족해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체스노코프는 중원에서 간헐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에 쉽게 밀리며 전개가 막힐 수 있다. 타기베르게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안정감을 주려 하지만 측면 공간 커버와 전환 속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사실상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형성하겠지만 벨기에의 공격 퀄리티를 끝까지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과 개개인의 기량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벨기에는 루카쿠의 피지컬과 트로사르 대 브라이너의 창의성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다각도로 풀어갈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파이브백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저항과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벨기에의 정교한 킥은 곧바로 실점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벨기에가 쥐고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꾸준히 득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벨기에 승 필살기.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나브리는 우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컷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다. 볼테마드는 최근 물오른 감각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박스 안 침투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직접 득점까지 노릴 수 있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박스 투박스 유형으로 활약하며 강한 피지컬과 전방 침투로 추가적인 득점 루트를 열어준다. 독일은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전방에 가담하면서 상대 진영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공격 패턴이 특징이다. 북아일랜드 포메이션은 3-4-3이며 프라이스는 중앙에서 수비적 커버에 집중하지만 전방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다. 스미스는 측면에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수비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 안정감이 떨어진다. 사빌은 중원에서 볼 운반과 패스를 시도하나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북아일랜드는 3백으로 수비 숫자를 보강하지만 전환 속도와 순간적인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독일의 공격 전환 속도와 북아일랜드의 수비 기동력 부족이 맞붙는 구도다. 독일은 볼테마드와 그나브리를 활용해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하며 고레츠카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린다. 북아일랜드는 3백을 세워 밀집 수비를 시도하겠지만 측면 뒷공간과 중원 압박에서 버티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독일은 어매치 최근 흐름에서 풀백까지 깊숙이 올라가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북아일랜드가 장시간 버티기는 힘들다. 결국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는 독일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독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아크티르콜루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인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마무리의 정확성은 기복이 있다. 리얼디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균형을 잡지만 상대의 전술적 압박에 고전할 수 있다. 퀼러는 창의적인 패스와 슈팅을 모두 갖춘 자원으로 순간적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 수 있으나 수비 가담에서의 집중력은 떨어진다. 튀르키예는 공격 전환 속도와 개인 기량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라인이 내려앉는 순간 조직력의 허점이 자주 드러난다. 스페인. 알바로 모라타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컷백 패스를 마무리하는 결정력이 강점이다.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미켈 메리노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과 탈압박 능력으로 팀의 전개를 안정시킨다. 스페인은 4-3-3 전술 속에서 메리노와 페드리가 중심이 되어 좌우를 흔들며 윌리엄스의 속도와 모라타의 결정력을 극대화한다. 이런 세밀한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릴수록 더욱 날카롭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스페인은 미켈 메리노와 페드리의 플레이메이킹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측면 윌리엄스의 침투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튀르키예는 아크티르콜루와 귤러의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경우 모라타의 마무리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스페인의 세밀한 컷백 루트는 튀르키예의 파이널 서드에서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원과 측면에서 동시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쪽은 스페인이고 이는 경기 내내 우위를 만들어낼 무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가 홈의 기세로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인다면 잠시 흐름을 흔들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세밀함과 체력 운용에서 스페인이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튀르키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